시간에는 술권하는 사회 전문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 여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혹시 미리 안 풀어보셨다면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서 문제를 미리 한번 보시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문제는 2008년 4월,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0번 문제는요. 위 글을 다음과 같이 시간성을 중심으로 구조화했을 때 아내의 심리나 태도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돌아왔다. 또 두어 달이 지나갔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또 한두어 달이 지나갔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요. 본문에 전부 다 네모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쏙쏙 잘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아내가 희망, 근심, 실망, 회의, 애처로움, 단절감 이런 다양한 감정어가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다 라고 방향을 잡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죠. 문제에서 이미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 이라고 방향을 지정해 줬어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을 미리 준 거잖아요. 혹시나 작품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모를까봐 또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기 부분은 미리 읽어놓는 게 더 좋겠죠. 1920년대 초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나오고요. 조선의 지식인들은 문화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목적 요 정도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낙후된 식민지 현실의 개선을 위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낙후된 현실을 좀 바꿔보고 바람직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의 충성, 지능, 품성, 체력 등의 개발을 꾀하는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다. 제가 수업 내용 설명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었지만 대충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식민지라는 제약 때문에 이 운동은 사실상 와해되었는데 지식인들은 실패의 원인을 개인의 소양이나 성격에서 찾게 되고 궁극적으로 민족성 열등론이나 민족성 개조론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지금 사실상 식민지라는 제약 때문에 실패가 됐는데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죠. 지식인들의 문화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식민지라는 제약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식인들은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인의 소양 때문이다라고 잘못 파악한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내용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감상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22번 문제. A와 B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글을 읽으시면서 A와 B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23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단어 같은 데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하였다. 그러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무렵에 한 달이 지나기 직전에 어떤 감정은 기대 같은 거죠. 기대나 희망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기대와 배치되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죠.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공부하고 돌아온 지식인인데 별로 그 모습에 대한 효과나 아내가 기대하는 바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공부를 한 사람은 아내의 기준에서는 돈벌이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기대가 깨졌다.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는 돌아다녀요.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무언가를 열심히 쓰기도 하죠. 그 쓰는 장면을 보면서는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 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열심히 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 무언가 쓰는 것을 좀 또 아내 나름대로는 좀 돈을 벌기 위한 뭐 열정적인 행동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죠. 일단 기억과 니은과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기억이 아까 공부였죠. 공부에 대해서 아내는 물질적 가치와 연관 짓고 있다. 맞죠? 그걸 잘한 사람, 공부를 잘한 사람이 돈벌이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쓴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가 생각할 땐 저게 돈 벌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내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해석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두어 달이 지나가죠. 아까 문제에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뭐 또 두어 달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네모 표시하는 부분에서의 감정들을 잘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처음에 기대를 했다가 두어 달 지나가니까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다. 즉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여전히 돈벌이를 못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한 것은 깊은 한숨까지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이 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몸이 나날이 축이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아내도 남편처럼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그 여윈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 애를 씁니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맛난 반찬가지를 붙게 하며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고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풀이가 되어 있죠. 고기나 생선의 진한 국물이 나오도록 푹 삶은 국.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나름대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밥상이라는 건 아내가 나름대로 여위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 식사죠. 그러면 여기 아까 실시간으로 풀자고 했던 문제를 살펴보시면 23번에 3번 디귿을 통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정이 드러난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차려줬는데도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면서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 달이 지나가죠. 지금 막 한두 달 지나가고 두어 달 또 지나가고 몇 달이 또 지나가는 동안 남편은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예전에 왔다 갔다 들락달락 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집에 붙어 있으면서 걸핏하면 성을 냅니다. 뭔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하였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쥐이는 것은 이불자락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내 옆에 없네 하는 그런 실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스스 떴다. 그리고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본 거죠. 왜 이러고 있겠어요? 뭔가 고뇌하고 괴로운 거겠죠?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에 울린다.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등을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은 목소리로 왜 이러고 계셔요 하고 얘기하죠. 이 심정은 뭐겠어요. 이렇게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남편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
이런 감정 느끼겠죠. 그러니까 또 몇 달이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느꼈을 정도의 어떤 감정은 안타까움의 감정과 비슷한 것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괴어서 들어주려고 할 즈음에 그것이 뜨뜻하게 눈물에 젖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을 들거나 대답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의 정서 느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두 달이 지나갑니다.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잦아졌다. 출입이 잦아지면서 남편이 하는 행동은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질이 날 듯한 술 냄새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이의 일이다. 그러니까 구역질이 날 만큼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A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 아까 A하고 B의 내용을 좀 파악하고 이해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A 부분은 별 내용은 없죠. 그냥 남편이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A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부분은 남편의 잦은 음주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남편을 고대고대하고 있었다. 왜 안 오는지 막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별 생각 다 하겠죠. 지루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가지를 또 꺼내었다. 그것조차 마음이 복잡하니까 뜻같이 아니 되었다. 때때로 바늘이 헛되이 움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에 찔리고 말았다. 약간 짜증이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이때껏 오시지 않아.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짜증이다 라고 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연결되는 것, 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은 짜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 4개 다 봤으니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시간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방금 짜증 같은 거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의스러움 이런 건 적절하지 않겠죠. 그 앞부분에서 남편이 돌아왔어. 그래서 한두 달 지나기 전까지 있었던 기대가 점차 무너지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기대라고 이미 얘기해 줍니다. 기대는 희망하고 약간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개가 맞을 수 있지만 아까 이 부분 회의가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1번도 답은 아니겠죠.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될 텐데요. 기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에 대해서 근심하고 남편이 막 울고 그럴 때는 막 안타까움을 느꼈죠. 그게 애처로움의 감정하고 비슷하죠. 긴장감을 느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답이 나오죠. 답은 3번이네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중략 부분이 지나서 이제 막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에겐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약간 전통적인 측면의 여성이라서 많은 신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남편과 차이가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한 느낌. 이런 쓰디쓴 경험을 남편과 말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아내도 절망스럽지만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좀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드리지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포기하진 않아요. 아내하고 좀 의사소통해서 자신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사회라는 것. 아까 보기를 참고하여 글을 읽으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좀 해야겠네? 라고 좀 주목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자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더라면 술이 나오더 먹을 수 있겠나? 사실 팔자가 좋아서 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이겠죠. 실제로는 좋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조선 사회 때문에 내가 고뇌하게 되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내는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 이련이 한다. 사회라는 걸 요리집 이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리을에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리을은 뭐였냐면 책상이었어요. 책상에 엎드려서 막 눈물 흘리고 고뇌했던 부분이고요. 미음의 요리집 이름은 사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4번. 이 책상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잘못을 드러내는 소재다. 뭐 책상을 눈물로 얼룩지게 해서 잘못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아내가 막 남편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고 남편으로서는 고뇌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소재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엉뚱한 얘기였어요. 5번. 5번은 아내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장치다. 맞죠. 사회라고 하고 얘기했는데 요리집 이름이라니. 정말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이죠. 본문 계속 이어서 볼게요. 요리집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아내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조선에 있어도 아니다니면 그만이지요 라고 해요. 사회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 이제 웃음을 띱니다. 이거는 진짜 뭐 해맑은 웃음은 아니죠. 깨알깨알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이없는 웃음일 거예요. 그래서 술이 정말 안이 취한 것처럼 정신 바짝 차려지겠죠. 사회를 요리집 이름이라고 하다니 정신이 막 퍼뜩 들 거예요. 그래서 또렷또렷한 어조로 허허 기막혀 그 한 분자된 이상해야 사회라고 하는 것의 한 구성원들 이걸 지금 분자라고 하는 거겠죠. 분자된 이상해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 봐. 사회라는 건 집에 있어도 사회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에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내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엇라 할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오. 즉 술을 먹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해 못 할 것 같아. 어째 그렇소? 하면서 막 고뇌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하면서 정말 사회의 개념조차 모르는 아내에게 끝없이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그것 자체가 아내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자신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딱하죠. 남편이나 아내나. 여기 회 하나의 모임을 꿀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 넘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즉 다 좋은 취지로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 보기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문화운동이라는 어떤 기치, 하나의 목표나 목적 아래 식민지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실력 양성운동을 막 펼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다 모여요. 그래서 막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틀이 못 돼요. 단 이틀이 못 돼요. 그게 다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은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말합니다.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는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까 뭔가 좋은 취지로 모여놓고 사람들 구성원 하나하나가 뭔가 욕심을 부리거나 쓸데없는 다툼을 하면서 그 모임이 와해된다는 얘기겠죠. 회뿐 아니라 회사고 조합이고 다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게 다 그렇다 하면서 굉장히 조선 놈들에 대한 좀 자조? 스스로 비웃는 그런 좀 나름의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구성원 자체에 문제를 삼습니다. 아까 보기에서 개인의 소양에서 뭐 문제를 삼거나 민족성 열등론이나 민족성 개조론으로 결국 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실패의 원인이다 이제 본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피를 토하고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술 마시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도 뭘 해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됐었고 다 수포로 돌아갔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B 부분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사회 때문인데 그 사회가 어떠해서 마시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남편의 말이었죠. B와 관련된 게 여기예요. 지금 보면 B는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술을 마시는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A와 B의 상황은 서로 대립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은 맞을까요? 서로 대립적일 게 없죠. 하나는 술을 많이 마신다 이거고 이것도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뭐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 다 빼고 니은 A의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B에 드러나 있다. A의 상황, 술 많이 마시는 것. B에는 그 이유, 맞죠? 니은 몹시 맞습니다. 니은이 없는 5번 틀렸고 디귿, B는 A의 상황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A의 상황은 술 마시는 건데 그냥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라 조선 사회가 어떤 꼴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게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리을을 마저 한번 볼게요. 리을, B에는 A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 있어요? 없죠. 뭔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애쓰는 것이 다 어차피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 상황에서 피토하고 죽지 않으려면 술 마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극복이 아니라 절망적인 자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그럼 남은 건 지금 21번 문제 하나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보기의 내용 아까 봤었으니까 선지 내용 살펴볼게요. 1번. 남편은 아내와 함께 실력 양성 운동의 주체로 활동했겠군. 실력 양성 운동의 주체는 누구냐면 조선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럼 남편은 조선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내는 아니죠. 그러니까 1번 답이 아닐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으니까 답이 벌써 나와버렸죠. 답은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2번. 남편의 조선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족성 열등론과 관련이 있겠군. 자기가 조선 사람인데 조선놈이라고 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적을 지닌 이들을 다 폄하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성, 조선이라는 어떤 민족을 가지고 민족은 조선인이라는 민족은 다 좀 열등해. 그러니까 놈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2번 맞고요. 그리고 3번. 남편은 식민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겠군. 남편은 지식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남편이 말하는 사회는 낙후된 식민지 현실 속의 사회라고 볼 수 있겠군. 이 보기 내용 보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낙후된 식민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보기를 참고해서 위글을 해석해야 되니까. 그럼 5번. 남편은 자신이 좌절한 원인을 식민지라는 제약보다는 그러니까 일제강점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식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고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지식인들은 친일하지 않는 한 일본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눈에 가시고 쟤네들이 뭔가를 알아서 일본의 어떤 만행이나 아니면 좀 뒤에서 뭔가를 술수를 써서 조선인들의 어떤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거를 다 까발리고 다 공론화시켜서 못하게끔 제동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이들은 친일할 때는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요 요직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의 문제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뭐 지위다툼질을 하니 명예싸움을 하니 라고 하면서 조선놈들이 다 그 모양이다 라고 하는 개인의 소양에서 문제를 찾는 모습을 남편의 말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전체를 확인해 봤는데 만약에 좀 문제를 저번 시간 수업 내용을 잘 듣고 복습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헷갈리는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